안녕하세요. 가족의 발견 시간입니다. 요즘 저는 저희 집 주변의 산책로에서 만개한 꽃들을 봅니다.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저절로 띠게 되는데요. 얼마 전 저희 집 화분갈이를 했습니다. 작은 화분 속에 있어 답답함을 느꼈던 꽃이 금방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나의 문제로 꽉 차 있으면 남편, 아내, 자녀의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두셔야 되고 비워둔 공간에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그 자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화분갈이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요. 나에게 힘듦이나 어려움을 주었던 관계는 고마운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위기가정 또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다른 것 바란 거 아니에요. 그저 제 마음 하나 알아주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제 마음 알아주었으면 저는 어떤 힘듦이라도 잘 견디고 이겨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마음이 뭘까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야겠죠.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나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그리고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나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도구이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감정 이해 또는 공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건강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의 핵심은 수용인데요. 특히 자기 수용이 중요합니다. 자기 수용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용납이 자기 수용입니다. 이 자기 수용은 모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밑거름이 됩니다. 자기 수용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알아준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요, 저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께 처음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씀을 선생님한테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너무나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편해졌어요. 선생님, 제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상담 활동은 결국요,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는 감정을 풀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감정이 풀려야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편해짐을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드라마나 TV를 보면요, 많은 이혼 가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혼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즘 많은 이혼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상담 의뢰 중에 이혼 상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상담 현장에서 청소년 내담자가 부모님의 갈등 또는 부부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도 있고요. 과거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단지 부부싸움이 내담자의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부부싸움은 실질적으로 자녀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그런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은요, 언어적, 물리적,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다면 어느 부부나 갈등은 있으며 그로 인한 부부싸움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욱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싸움은요, 행복으로 가기 위한 정서적 충돌이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우기는 싸워요. 하지만 그저 감정적인 소모로 그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부부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부부싸움은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우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에요. 싸움 때문에 자녀의 정서에 또는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역설적으로 부부싸움이 전혀 없으면 화목한 가정이며 자녀들이 안정적인 애착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부부로 만났습니다. 서로 다름 때문에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조율의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무작정 나쁘다고 인식하고 부부의 갈등, 불편함,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이런 조율의 과정을 그저 피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서로의 감정을 숨기게 되겠죠. 어떤 감정을 숨길까요? 불편한 감정들을,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숨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짜 감정으로 살겠죠. 뭐뭐한 척 하겠죠.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부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부부예요. 상대방과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체념하는 것이 더 많아요. 부부가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요. 어느 순간 싸우는 것도 이젠 지겨워져서 싸우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속에 쌓이게 되겠죠. 이 쌓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면대면한 모습으로 부모들의 부부의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 부모의 대면대면한 모습들은요, 감정이 폭발해서 싸우는 모습만큼이나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뭐뭐인 척 가짜 감정으로 살게 되면 이런 부모는요,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해요. 부모인 자신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인 감정을 부모는 뒷전으로 미루게 되겠죠.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읽어주지 못하면 자녀는요, 두려움, 슬픔, 분노, 죄책감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녀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압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싸우지 않는 부모는요, 감정의 쓰레기통을 가정에 만들어 놓습니다. 약한 자녀나 배우자를 닮은 자녀가 희생양이 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서적 착취예요. 남편은 또는 아내는요, 상대방에게 받아야 될 마땅한 정서적 친밀감, 채워져야 될 그 사랑의 욕구를요, 자녀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어때요? 싸워야 되겠죠. 더 세련되고 멋지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부부 문제는요, 그저 세월에 맡긴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불순의 늪은요, 더 깊어지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조율의 과정을 통해서요, 해결점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부싸움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말다툼으로 어처구니 없이 파멸에 치닫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술, 외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는 성격 차이 등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이유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부부싸움 밑바닥에는요,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 있어요. 이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는요, 부부가 서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요, 서로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이에요. 이런 친밀감이 빠져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관계에서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려면요, 3가지의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요, 정서적 친밀감, 두 번째 육체적 친밀감, 세 번째는 영적 친밀감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간에는요, 이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대화가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지 않아요. 화를 내던지 입을 다물던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 자연스럽게 오해가 싹이 트고요. 아내는 사랑받지 못하고 생각하고 남편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은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나눌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나 전달법으로 설명하고요. 배우자의 말에 더 경청하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감정적인 단어나 말꼬리에 집착하지 말고 비난하지 않기, 그리고 감정 조절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등 멋지게 잘 싸우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멋지게 잘 싸우는 치열한 대화법, 그 기본은 바로 경청이에요.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대화법으로 싸우세요. 자신의 고정된 생각을 버리시고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깊은 정서적 친밀감으로 사랑하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열하게 잘 싸우면 얻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부부관계의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조율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한 사례입니다. 황혼 이혼을 심중에 둔 중년의 부부 상담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쇼윈도 그룹으로 살아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부부인데요. 연애 시절부터 3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이유는 오직 하나, 갈등과 싸움을 회피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너무 알아가는 어떤 조율의 과정이 되게 부족했던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라는 어떤 정서적 친밀감을 느껴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 방식대로, 아내 또한 자기 방식대로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중년이 된 지금 서로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고 있었고 오해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 더 일찍 물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고,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 나서 싸우는 게 싫어서 직장으로 피하고 직장으로 숨어버리는 남편, 아이들 양육으로 피하는 아내의 모습,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하시고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시며 지금의 위기를 넘겼던 부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부는요,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는 시간들이 조금 길어지잖아요. 중년의 부부는요, 지금보다 더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중년의 시기를 거치고 노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안 싸운다고 화목한 가정이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좋은 이유는요, 자녀가 타인과의 소통과 조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사회성을 처음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건강한 관계 패턴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갈등 상황에 있을 때요, 어떻게 의지를 들여서 서로의 감정을 조절해 나가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각자 다른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요, 자녀는요, 그 모습이 상교육이 될 수 있겠죠. 자녀들이 성장하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이 되어서 사회 일원으로 나가면요, 관계가 확장되겠죠. 그 타인과의 관계가 빈번해지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이 관계에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요.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배타적이거나 간혹 지나친 감정이 개입돼서 조절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관계 패턴을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요, 타인에서 배웠다기보다는요, 부모님들에게 배운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요,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 조절하는 모습은 타고난 게 아니고요, 또 성격도 관계가 없어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특히 유년기 때 가족에게 배운 방식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자, 부부 사이가 썰렁하면요, 격렬한 부부만큼이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녀의 정서 발달에 부모의 역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정말 이상적인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가족이 화목한 경우는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노력하면서 작은 변화를 통해서요, 가족이 더욱더 발전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떠신가요? 치열하게, 멋지게 싸워볼만 하지 않으세요?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보면요, 어떠세요? 부부? 싸우고 삽시다. 물음표일까요? 느낌표일까요? 자녀는요,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각 부부마다요, 멋있음에 대한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남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기본만은 잊지 마시기 바라요. 경청을 바탕으로 한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치열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특히 부부싸움은요, 이기고 지는 다툼이 아니라 치열한 대화라고 생각하시면요, 싸움 중에도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나쁘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멋있는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부부의 싸움은 부부싸움을 하되어 세련되고 멋있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 노력 속에는요, 건강한 부부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고요, 이런 가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녀의 정서가 자라는 텃밭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건강하고 멋지게 부부싸움 치열하게 하시는 우리 빛가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족상담사 김수민 권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